그래서 그 현금 100만 원하고 상품 50만 원 적혀 있는 거 있으시죠? 네, 그거 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초반에 그 마지막 시간에는 진도 안 나가고 요거 연습을 할 겁니다. 분계 연습. 그래서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점수로 치면 일단 시험에서도 50점 이상 분계가 나오고요. 50점 가까이. 그다음에 실무에서 분계 못하면 많이 혼나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야간반에서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야간반은 키포인트만 잡기 때문에 자격증은 딸 수는 있는데 주간반하고 좀 다른 게 많은 문제를 그렇게 다뤄보진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야간반 같은 경우에 운도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야간반 자체가 그 재직자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60시간도 솔직히 재직자분들한테는 쉬운 시간 아니잖아요. 한 달에 3시간씩 20일에서 60시간이었는데 어쨌든 땄어요. 그럼 이제 재직자반에서는 꼭 그 얘기 하거든요. 이거 자격증만 딴 거지 실질적으로 분계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꼭 연습 따로 꼭 하셔야 된다. 예, 저희도 똑같긴 하지만 저희보다 좀 덜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간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랬는데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학원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 소개로 오신 분이에요. 좀 젊으신 분이셨는데 근데 나중에 놀러 와갖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그때 딴 친구가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분기를 많이 틀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업무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 과장님인가 팀장이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너 자격증 주웠지? 대놓고 진짜. 그래갖고 몇 번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말고도 그러니까 쏘시는 스타일 있잖아요. 스타일이 그냥 대놓고 쏘는 스타일이래요. 그 대놓고 그 얘기를 했었대요. 너 자격증 주웠지? 너무 못하니까.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초반엔 공부해야 돼요. 뭐든지 다. 저도 초반에 수업할 때 한 2, 3년 동안에는 새벽 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수업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뭘 떠들어야 되지? 그러면 아는 건데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A로 떠들어야 되나 B로 떠들어야 되나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초반에는. 근데 그게 한 1, 2년 지나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지금은 법 바뀌는 거 빼놓고는 특별히 공부 안 해요. 왜냐면 내용 다 하니까. 솔직히 책이 필요한 게 문제 때문에 필요한 거지 문제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은 거의 다 머릿속에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문제 풀이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교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초반에는 다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걸 하시든. 왜냐면 처음에는요, 알아도 틀려요. 저도 여기 앉아서 처음에 수업할 때 누가 질문하면요, 가서 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냥 이런 거 있죠. 괜히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내가 그걸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대답 못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은 그냥 질문했는데 진짜 모르는 거야. 그러면 제가 오늘 확인해서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누군가가 뭔가 물어보는 게 그냥 싫었어요. 그냥 수업만 하고 싶었어. 그것처럼 이제 뭐든지 다 처음 할 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두려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줄이시려면 방법은 내가 내 능력을 뭐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근데 그 능력 중에서 우리 회계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계입니다. 근데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같이 풀 겁니다. 이 분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10가지예요. 근데 우리 아직 이 10가지 못 외웠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쓰던 방법인데 우리는 회사 입장입니다. 누구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 그래서 회사로 들어오면 차변이고요. 나가면 대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답만 맞추기 위한 거고 원래는 이걸로 풀어야 돼요. 증가 감소로. 그래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 100만 원과 상품 50만 원, 그 다음에 비품 2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뭐 하셨어요? 개시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현금 100만 원. 근데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네, 회사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의 뜻이 뭐냐면은요, 사장님이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사업하려고. 근데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라고요? 회사. 그러면 현금이 얼마 들어온 거예요? 100만 원. 근데 원래는 들어와서 차변이 아니고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많아졌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자산의 뭐예요? 증가. 그래서 차변. 그래서 이 10가지를 외우고 계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10가지에다가 짜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산이야. 늘어났대. 그럼 무조건 차변. 얘 자산인데 줄어들었대. 그럼 무조건 대변. 이 시스템에 원래 맞추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이렇게 안 배웠었어요. 저는 그냥 이것만 했어요. 무조건 들어오면 차변이고 나가면 대변이야. 외워. 그리고 답은 맞는데 왜 그런지 안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그냥 답만 맞으면은 좋아.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렵게 배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품 얼마 갖고 오셨어요? 네, 50만 원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품도 자산이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도 자산의 뭐요? 증가. 그리고 원래 자산 증가는 안 쓰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현금 100, 상품 50 이렇게만 적는 겁니다. 근데 왜 증가감소를 초반에 쓰냐면은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비품 얼마요? 20. 그래서 비품 20. 비품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 그러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라고 써 있죠. 처음에 사장님이 가지고 시작하는 돈을 뭐라 그러냐면은요. 자본금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자본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시면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뭐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사업하면요. 주변에서 와서 다 이거 물어봐요. 야, 네 돈 얼마 주고 했냐? 대출 얼마 받았냐? 그냥 궁금한 거예요. 네, 진짜 그냥 궁금해요. 누가 뭐 차렸대. 그러면 괜히 물어보고 싶어. 뭐 물어보고 싶냐면 얼마 벌어? 네. 그 다음에 너 이거 차리는데 얼마 들었어? 이거 다 궁금해합니다. 그냥 궁금해요. 나 차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 갖고 가는 돈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0. 그리고 제가 아까 왼쪽을 차변이라 그랬고 오른쪽을 뭐라 그랬죠? 대변이라 그랬죠. 항상 차변과 대변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170이야. 그러면 대변도 얼마로 끝나야 돼요? 170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은 이건 100% 틀린 거예요. 차변 170인데 대변에다가 150만 썼어. 그러면 이거는 100% 틀린 거예요. 왜냐면 회계를 만들 때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머리 좋으신 분이 만드신 거예요. 차변과 대변은 항상 똑같이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맞추는 반도 있고 틀리는 반도 있어요.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상품이라고 들어보셨죠? 제품이라고 들어보셨죠? 두 가지 차이점.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말로 해본 적도 있잖아요. 이건 상품이야. 이건 제품이야. 두 가지 차이점 뭐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글씨가 틀려요. 그건 저도 알아요. 설마 제가 그걸 물어봤겠습니까? 네. 그렇죠.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은요,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회사라 그래요? 제조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만드는 건 제품이고, 그 다음에 완성된 걸 사다가 파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뭐라 그래요? 상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글씨가 틀리니까 결과적으로 내용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저기 뭐냐 제조회사 가시면 이걸 많이 쓰는 거예요. 제품. 근데 우리 회사는 만약에 뭐 유통회사나 사다가 팔아 그러면 뭐를 많이 쓰는 거예요? 상품. 그리고 제조회사라 그래서 무조건 제품만 쓰는 건 아닙니다. 제조회사도 다른 회사 걸 사다가 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주가 이제 제조니까 제품을 더 많이 쓰는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 이상 사용하는 집기류나 비품류를 비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책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품이에요. 그래서 비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 쓸 수 있어야 돼요? 1년 이상.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하려면 뭐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소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비품. 이런 것들은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해주셔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암기 잘하시고, 그 다음에 초반에 뜻풀이 이런 걸 좀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잡으려면은 좀 뜻을 좀 알고 계시면은 타이밍 잡기가 좀 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당좌예금.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건데요. 공부할 때는 많이 나오는데 실무에서는 자주 못 봐요. 왜냐면 당좌예금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 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좌예금은 무슨 뜻이냐면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우리 TV 보다 보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중에서 나 백지수표 받았어, 이런 거 나와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백지수표를 발행하려면 그 회사가 이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예금이에요? 당좌예금에. 그래서 당좌예금에 가입을 하시면 은행에서 수표 용지를 줘요. 그럼 거기에다 돈 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수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수표 뭐예요? 얼마인지 안 써 있는 거죠? 또 네 쓰고 싶은 거 써. 네, 이런 게 백지수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10억 쓰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 중에서 나 백지수표 받아봤다, 그러면 요 예금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갔는데 우리 회사에 당좌예금이 있네, 그러면 오래 다니십시오, 그 회사. 제가 이거 전반에서 다 하는 얘기인데 좀 슬픈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좋은 회사가요,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긴 한데, 요즘에 좋은 회사로 꼽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월급 안 밀리는 회사예요. 참고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 보면은요, 명절 때마다 발표하는 게 있었어요. 뭐 발표했었냐면은 월급 못 받은 거. 근데 그게 평균 거의 조 단위가 됐었어요. 1조 왔다 갔다 했었어요. 막 8천억, 9천억에서 1조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1조라는 돈이면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근데 그게 국가가 알고 있는 돈이 그 정도예요. 그러면 국가가 모르는 돈까지 하면은 1조가 넘어가겠죠. 맞죠? 1조면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못 살, 다 못 써요. 왜냐면 3%만 잡아도요, 이자율을 3% 잡으면 1조에 3%면 300억이거든요. 네. 그러면 세금 반 뛴다라고 해도 이자만 150억이에요. 맞죠?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1조라는 돈이. 근데 그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다 합쳐서. 국가가 파악한 것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돈, 월급 안 밀리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돼버려서, 결론적으로는 당좌예금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표라는 거는 우리 받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다닐 때, 회사 다닐 때 당좌예금이 있었다고. 그래서 얘기 조금 해봤는데, 수산업 쪽에서, 인천에 있는 수산업 쪽에서 좀 큰 회사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월급이 당연히 날짜 맞춰서 딱딱 들어왔었는데, 요즘엔 좀 힘든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학원에서 수업할 때 한 2달 밀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나마 전 그 당시에 통장에 돈이 있었으니까 버텼는데, 밀리면 제일 힘드신 분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카드로 먹고 사시는 분들. 네.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거 썼잖아요. 인터넷에다가 짤막짤막하게 쓰시는 분 있잖아요, 시를. 네, 월급은 통장을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 들어오면 카드값으로 다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월급 밀리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자가 더 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삶은 무조건 좋은 삶은 아닙니다. 본인의 다 삶의 뭐 이유야 있겠지만 돈 들어와서 다 나가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은행에서 돈 예금해 본 적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고 가서 직원한테 줍니다. 돈을. 맞죠? 예금하려면 그러면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어느 변이에요? 대변. 근데 나가서 대변이 아니고 현금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현금이 나왔네. 그럼 머릿속에서 현금은 자산이야. 그 다음에 돈을 줬네. 그러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그래서 자산의 뭐예요? 감소. 자산 감소는 대변이야. 이렇게 되면은 가장 완벽하죠. 그러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차변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 통장의 이름이 무슨 예금이에요? 당좌예금이에요. 그래서 당좌예금으로 얼마 들어왔다? 30. 자산의 증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자산인지 부채인지 헷갈리시는 건 나중에 프로그램한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에 치면 얘는 자산이다, 얘는 부채다, 이거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같이 시험 보기 때문에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도움을 많이 받으시려면은 타자가 좀 빠르면 유리하니까 타자가 조금 느리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계속 연습하세요. 그리고 제일 제가 대답 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타자 얼마나 연습하면 늘어요? 저도 몰라요. 이건 개개인별로 다 틀린 거예요. 참고로 저는 처음에 컴퓨터 배울 때 그 당시에 한 달에 7만 원이었거든요. 7만 원 내고 1시간 수업 듣는데 한 달 동안에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요. 타자만 쳤어요. 한 달 치니까 한 200인가 300까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잘 칠 때가 550까지 쳤었는데 지금은 손가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은 이미 저기가 있는데 손은 반도 못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400에서 왔다 갔다. 더 이상 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손가락이 못 쫓아가요. 아파갖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느끼는 게 제가 좀 일을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인데 평소보다 급해갖고 일을 빨리 하면요 팔목이 아파서 타자를 못 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씩 이제 고장이 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전부터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좀 오바는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남들보다 좀 일은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급한 게 생겨갖고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오바를 조금 하면 그날 하루 종일 팔목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쓰라리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한 두세 번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오바 안 하려고 미리미리 조금씩 해놓는데 어쩔 수 없어요. 팔목에다 뭐 기름칠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3번 상품 50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죠. 매입하면은 차변에 상품 얼마치 사셨어요? 50만 원. 상품은 자산이라 그랬죠. 그러면 늘어났으니까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답 먼저 적어 드리고 설명드릴 거예요. 대변의 외상 매입금.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얼마냐면은 50. 부채의 증가.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외상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외상 나오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미자 들어가는 게 있고 외상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외상 매출금의 뜻은 팔았는데 돈 못 받았어. 그 다음에 미수금의 뜻이 뭐죠? 네, 돈 못 받았어. 그래서 결론은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나 다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하고 미지급금.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외상으로 샀어.
미지급금은 돈 안 줬어. 그러면 둘 다 안 준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위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판매와 관련이 있으니까 요때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파는 거 아니면은 그때 답은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초반에 이거 좀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초반에 헷갈리는 게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 잘 되시면 앞에서 수업 좀 해주세요. 제가 알바비 드릴게요. 종종 힘들어요. 특히 초반에 좀 힘들어요. 초반에 하루에 8시간씩 떠들어야 되니까. 후반 되면 솔직히 전 좀 편해요. 후반 되면은 문제 풀고 문제 맞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떠들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데 초반에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초반에 잘 안 돼.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안 되시면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또 따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안 되는 거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 잘 되면 다 회개해야죠. 맞잖아요. 다 돈 잘 벌어. 그러면 다 돈 벌어야죠. 왜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다 사람들마다 약간씩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간혹 가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시는데 뭔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저하고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거든지 맞춰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춰드릴 테니까 못 맞춰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웬만한 건 거의 다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용 책상과 의자. 공부하실 때 영업용이라고 나오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할 때 책상하고 의자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 책상과 의자 몇 년 이상 써요? 1년 이상. 아까 1년 이상 쓰면 뭐라 그랬죠? 비품.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게 돼야 돼요. 문제 읽고 아 요거는 비품이야. 요거는 상품이야. 이건 제품이야. 그러면 답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품 얼마치 사셨어요? 무려 10,000원. 그리고 코로나긴 한데 뭐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아닌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 있으면은 대답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설마 뭐 여기에서 그것도 틀리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회사 가시면 너 그것도 모르냐 이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는데 틀렸어. 그럼 고치면 되잖아요. 여기에선 고칠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회사 가면은 죄송하지만 고칠 시간 없어요. 얘기했는데 틀렸어. 저도 회사 다닐 때 저희 대리 틀린 거 7개 잡아줬거든요. 저 하나 틀려갖고 끌려갔잖아요. 너 그것도 틀리냐고. 속으로 넌 나보다 많이 틀렸거든. 근데 겉으로 얘기하면 혼나니까. 그럼 뭐 가리켜주느니 막 그러더라고요. 차대면은 거꾸로 쓴 거예요. 급하게 하다가. 왜냐면 나는 그 회사 간지 아직 한 달도 안 된 신입 직원이야. 경력은 있었지만. 근데 본인은 그 회사 다닌 지 20년 됐어. 근데 나보다 더 많이 틀려요. 내가 맨날 다 잡아주고. 근데 하나 틀렸다고 저기 뭐지 난리 그런 난리도 아니었었죠. 뭐 그것도 틀리냐 내가 가리켜주냐 하고 속으로 너는 나보다 많이 틀렸었거든. 널 내가 가리켜줄까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싸움 나니까. 그 다음에 수표 발행 요거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수표 발행하면은 당좌 예금이에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근데 회사 가시면 당좌 예금보다는 보통 예금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당좌 예금이 아니고 보통 예금에 가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은 다 자산이에요.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정기적금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이거는 모르셔도 지장은 없는데 정기 적금 아시죠? 정기 예금 아시죠? 두 가지 차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기 적금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네.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일명 뭐 분할해서 내는 거. 네. 분할해서 납부하는 거고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입금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 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거. 그래서 정기적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정기이기 때문에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적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1억을 몇 년 동안 하겠다. 그러면 나누어서 1억이 될 때까지 붓는 게 적금이고, 예금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1억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1억에 대해서 뭐를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 이자 받는 거.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예전에 그 은행 관련된 거, 그 예금 관련된 거 책이 하나 있어갖고 읽으면서 알았죠. 왜냐면 정기적금, 정기예금 들 일이 없었거든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최근에 적금을 들어봤지 회사 다니면서 적금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 치부 중에 하나가 3년 동안에 회사를 9군데 다녔었거든요. 초반에. 제가 여기가 18번째 직장인가 19번째 직장이에요. 지금 여기 다닌 지 9년째 돼가는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저도 놀랬어요. 나 몇 군데 다녔지 하고 한번 세봤는데 여기가 18번째가 19번째 직장이에요. 꽤 많이 옮기고 했었는데, 근데 참고로 학원 강사는 파리 목숨이라 많이 옮기고 해요. 그리고 예전엔 하루에 3군데도 돌아다녔으니까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뛴 적도 있었어요. 다 다른 데에서. 그래서 집이 인천이었었는데 김포 들어갔다가 김포 더 안으로 들어갔다가 서울 와서 수업하고 이렇게 산 적도 있었거든요. 하루에 3탕씩 떴으니까. 절대 돈 그냥 누가 주지 않아요. 그래서 3탕 뛴 것도 다행이죠. 남들은 한 탕도 못 뛰고 쉬고 있을 때였는데 아시는 분 소개로 이렇게 들어가갖고, 저는 좀 운이 좀 좋은 케이스예요. 저처럼 살라고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저는 한 4, 5년 정도 방황을 했으니까. 거진 나 뭐 해 먹고 살지? 회사를 들어가면은 취업은 또 되게 잘 돼요. 왜냐면 학점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당시에도 자격증은 10개 넘게 있었으니까 취업은 잘 되는데 가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불의를 보면 싸웠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었는데 그 당시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잘못 배운 거죠. 뭘 잘못 배웠냐면 회사 가면 뭔가 문제가 터지면 직장 상사가 나를 막아줄 거야. 뭘 막아줘요? 도망가느라 바쁘지. 네, 그리고 나 혼자 총알 날라오면 나 혼자 다 맞고 있으라 그러고 지는 도망가느라 바쁘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 나쁜 사람이 와갖고 계속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 전 싸웠어요. 진짜로. 그래서 회사 생활을 오래 못했죠. 그래서 3년 동안 9군데 다녔을 때 제일 오래 다닌 게 9개월이었고 제일 짧게 다닌 게 2주. 2주 만에 그만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포기했었어요. 얘가 갑자기 낮에 들어와. 그러면 사표 내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3년 동안 9번을 했으니까. 근데 취업도 잘했어요. 네, 취업도 나쁘진 않았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정신 차렸죠. 한 3년째 됐을 때에 저도 잘 나갈 때에는 일주일에 면접을 10개씩 봤어요. 하루에 2개씩. 그 당시에는 연락 오잖아요. 그러면 이날 가능하세요? 안 되는데요. 그러면 네 하고 끊어버렸어요. 왜냐면 그때는 면접이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락이 왔었으니까.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막 5번 전화 왔어요. 자기네 면접 보러 안 오냐고. 안 간다고. 네.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막 2주에 한 번씩 연락 오는 거예요. 자기네 면접 보러 안 오냐고. 안 간다고. 우리 집 코앞이었거든요. 10분이면 갈 수 있는데. 근데 안 갔어요. 왜냐면 약간 좀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허세. 네. 남자는 서울로 가는 거야.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약간 이런 거 있어갖고 네. 인천이었는데 안 갔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1년 후에 회사 그만두고 이제 또 면접 이력서를 보내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일주일만 지나도 막 2-3개씩 연락 왔었는데 한 달에 하나가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이제 정신을 차렸죠. 야, 이러다가 진짜 엄마 밑에서 용돈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좀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어쨌든 좀 학원 쪽으로 빠지긴 했는데, 저는 좀 잘 풀린 케이스고 대부분 3년 동안에 9군데 다니면은요 회사 못 다녀요. 그러면 대부분 뭐 다른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을 하든가 아니면 뭐 막말로 지금으로 치면은 택배 일을 하든가. 그렇다 그래서 뭐 택배가 뭐 쉽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자영업 쪽이나 혼자 좀 자유로운 걸 할 수 있는 영혼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똑같은 거 또 하는 걸 좀 많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책받기 돌아가듯이. 근데 수업은 좋은 게 뭐냐면요.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은 비슷한데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냐, 어떤 성향이냐 거기에 따라서 저도 약간씩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맨날 똑같이 수업하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반은 진도를 빨리 나가는 반도 있고 어떤 반은 천천히 나가는 반도 있고 이게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는 거지. 아마 수업도 1년 365일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옛날에 그만뒀을 거예요. 좀 그런 걸 좀 못 버텨야 하는 스타일.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불의를 보면 눈을 감고 그냥 가요. 근데 옛날에는 불의를 보면은 어디에서 몽둥이 들고 갖고 싸워야 돼. 약간 이런 케이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좀 잘 풀려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집에 놀러 가면 저는 몰랐는데 저 자고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와이프 손 꼭 잡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손주 낳아줘서 고맙다. 왜냐면 저 인간은 돈도 못 벌고 장가도 못 가고 애도 못 낳을 줄 알았다고. 왜냐면 그러고 살았으니까. 내가 봐도 한 3, 4년 정도를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봤을 때는 실패자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적응 못하고 계속 때려치고 또 들어갔는데 또 때려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3년 동안 9군데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TV 프로에 저보다 더 심한 놈이 나왔더라고요. 2년 동안 12군데 다닌 놈이 나왔었어요. 그 예전에 그 컬투하고 신동엽하고 이렇게 나온 거 있었잖아요. 좀 이상하신 분들 많이 나오는 프로. 거기에 2년 동안 12군데.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저놈보단 낫네 그러고 위안 삼고 살긴 했었는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거기 보시면 건물이죠. 네,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얼마치 사셨어요? 40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금은 한 달 후에 주든 내일 주든 외상입니다. 근데 건물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때는 외상매입금을 쓰셔야 돼요? 미지급금을 쓰셔야 돼요? 미지급금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미지급금 얼마요? 400. 부채의 증가. 그래서 요렇게 적고 요거 입력해서 맞으면 3점이에요. 그래서 요 분계가 6개 나옵니다. 일단. 그리고 요거 말고 다른 분계가 또 6개 또 나와요. 그거는 추후에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입력은요, 대빵 쉬워요. 입력은 타자만 치실 수 있으면은 다 입력하실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입력이 어려운 공부는 아니고 분계가 어려워서 그러지. 거의 떨어지시는 분들 보면 입력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분계가 안 되니까 어차피 분계 틀리면 입력해봤자 틀리거든요. 그래서 분계가 좀 중요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이거는 그냥 아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 얼마죠? 네, 101만 원입니다. 가끔씩 이거 읽으라 그러면 100만 원이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금액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100만 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과거에 제가 무한도전 빠였어요. 일명 무빠. 그 무한도전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제 방송 나오면은 무한도전 종종 보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하하 씨가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한 적 있어요. 진짜로. 돈 관련된 그 내용이었었는데 그때 고깃집에서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한 적 있어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들려요. 남들 잘하는 건 안 들리고 남들 실수하는 것만. 그러면서 저도 실수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얼마예요? 네, 100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숫자 읽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회사 가시면 숫자 보자마자 읽어서 상대방한테 전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1,000만 원인가인데 여직원이 급하게 불러주다가 1,000을 100으로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됐냐면 거기 회사가 상대방 회사가 1,000만 원 돈인 거 아는데 100만 원만 입금시켜주고 너네 여직원이 100만 원이라 그랬다. 라고 해서 나쁜 행동을 했었던 거래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싸우고 막 전화상으로 싸우고 너네 직원이 100만 원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린 100만 원 준 거다. 근데 뻔히 1,000만 원이라는 거 아는데. 무조건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특히 돈 관련된 거는 실수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때 막 여직원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네 월급에서 까냐 막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영업부 부장님이 거래처 가서 해결하고 오긴 왔어요. 근데 그놈이 나쁜 놈이죠. 뭐냐면 본인 회사의 프로그램에도 장부에도 1,0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분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 관련된 건 특히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죠. 그래서 초반에는 숫자 읽는 것도 헷갈려요. 참고로 저도 100억까지밖에 못 읽어요. 1000억 넘어가면 세야 돼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왜냐면 헷갈려요. 100억까지는 수업 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억대까지는 있는데 1000억 넘으면, 왜냐면 우리가 1000억이라는 돈을 볼 일이 없잖아요. 공부할 때도 간혹 가다 나오지 많이 나와야 억 단위 정도에서 얼추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봤을 때 눈에 안 들어오는 숫자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연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현금 받았죠? 네, 받으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느 변이세요? 네, 차변이세요. 그래서 차변에 뭘로 받으셨다고요? 현금. 그래서 얼마 받으셨냐면은 3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죠? 네, 외상 매출금 때문에 돈 받은 거죠. 그러면 받아야 될 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그래서 진짜 처음에 만드신 분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저는 저기 뭐지? 타임머신이 만약에 저한테 와서 3번의 기회가 있으면 이거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회계한 사람, 회계 만든 사람 회계 못 만들게 할 거고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기 엑셀 만든 사람 가갖고 한글로 만들도록 시킬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 잔뜩 살 거예요. 네. 맞잖아요. 비트코인 예전에 잔뜩 사갖고.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뭐 샀죠? 비트코인으로 제일 먼저 산 거. 피자 2판 샀어요. 이게 진짜 화폐로서 가치가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산 게 피자 2판인데 이 피자 2판 가격이 비트코인 가장 많이 올랐을 때로 환산하면 300억이에요. 네, 피자 2판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엔 이제 금액이 접었으니까 거의 화폐 가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화폐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피자 2판이었거든요. 그때 쓴 게 거의 300억이래요. 그럼 그 당시로 가갖고 비트코인 몇 개만 사놓으면 떼돈 버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없잖아요. 과거로 갈 일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모품. 소모품은 1년 이내에 쓰는 건데요. 얘가 문제가 2가지가 있어요. 소모품이라고 쓰면 자산이고 여기 뒤에 글씨 하나가 붙으면 성격이 바뀌어요. 비용으로. 그래서 글씨 하나 차이입니다. 그냥 소모품 그러면 얘는 자산이야. 소모품 비 그러면 비용이야. 근데 실무에서는 거의 다 요걸로 많이 써요. 소모품 비로. 근데 이제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다니는데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항상 제가 마음속에서 가장 감동받는 그 문구가 저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장난쳐요. 소모품이냐? 소모품 비냐?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소모품으로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소모품 15,000원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면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차변의 소모품 15,000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금은 뭘로 지급하셨어요? 네, 현금 지급했죠. 현금 15,000원. 자산의 뭐요? 감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8번 요거는 답 먼저 적어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가시면은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 내잖아요. 그걸 다 합쳐서 수도광열비라 그래요. 그래서 수도광열비가 4만원에 15,000원이니까 55,000원. 그리고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계산기 있는 분들은 계산기 가지고 다니세요. 시험 볼 때에도 계산기 사용 가능합니다. 암산으로 하셔도 되는데 암산은 틀릴 확률이 좀 있어서.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못 써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컴퓨터 계산기도 쓰게는 해줬었는데 어떤 분이 시험 보러 갔는데 감독관이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 나중에 시험지를 봤는데 시험지가 새까매요. 수기로 다 계산한 거예요. 합격은 하셨는데 시험 보고 와갖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감독관이 계산기 쓰지 말라 그래갖고 수기로 다 계산했다. 그래서 시험지 봤더니 깜진 줄 알았어요. 나는. 다 까만 거예요. 왜냐면 계산할 때 손으로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기 있는 분들은 계산기 갖고 다니시는데 저거는 안 돼요. 공학용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라 해서 여기 긴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공학용 계산기가 공식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되고 일명 쌀집 계산기 요런 거. 요런 건 됩니다. 옛날 거. 네. 일명 이걸 쌀집 계산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강열비라고 하는데 요거는 수도는 수도요금이에요. 그 다음에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우리 빛 내려면 뭐 써야 돼요? 전기. 그 다음에 열 내려면은 요즘 가스 난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스 요금이나 난방 요금. 그래서 뭐 아직도 기름 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합쳐서 수도 광열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분계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요 명칭이에요. 그래서 요 명칭을 뭐라 그러냐면은 개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계를 잘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의 차이는 이 개정 과목 기억력 차이예요. 왜냐면 지문에 아까 문제처럼 책상 나왔어. 그러면 시험장 가서는 머릿속에서 책상은 비품이야. 이러면은 합격을 하는 거고 책상 나왔어. 그랬더니 머릿속에서 책상이야. 이렇게 기억나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험은 대부분 시험들이 시험장에 가시면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 들어가면 떨어지고요. 문제 푸는 기계가 들어가야 돼요. 솔직히 우리나라 자격증 시험은 기계잖아요. 그거. 시험장 가서 시험 보시는 분들 한번 봐보셨어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시험을 좀 빨리 풀어요. 대부분 남들 1시간 걸릴 거면 한 30분 안에 풀거든요. 그래서 30분 안에 풀고 뒤에서 보고 있으면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기계예요. 문제 푸느라 다들 혈안돼 갖고 옆에 보지도 않아. 그냥 자기 화면만 보고 막 넣고 막 풀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 갈 때에는 기계가 가라 그러거든요. 무슨 기계가 가야 되냐면 문제 푸는 기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요리 공부해. 그러면 시험장 가면요. 요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요리 시험은요. 정해진 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시험 준비하려고 연습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맛 한번 봐보세요. 맛 되게 없어요. 맛이 있으면 안 돼요. 시험은 그냥 정해져 있는 틀 안에 정해져 있는 것만 넣어야 돼요. 그 외적인 거 들어가면 떨어져요. 근데 맛이 없대요. 원래 시험용 음식은 맛이 없대요. 왜냐면 맛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재료나 이런 거에 맞춰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시험 문제라. 네.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이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가에서 준비는 하고 있어요.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외국처럼 수료만 하면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거.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비리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법이 약할 거니까. 법이 세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비리하다 걸리면 1억씩 벌금이야. 10년씩 때려 넣겠어. 이러면 비리가 덜 생길 건데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벌금 뭐 몇백. 끝이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왜냐면 돈 주고 자격증 따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세도 괜찮을 것 같은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거 시행하고 나면 좀 말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분계를 잘 하시려면 요거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개정 과목. 그래서 개정 과목이라는 게 아까 봤었던 뭐 현금, 상매출금, 좀 전에 본 수도 강렬비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개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계를 잘 하시려면 이 개정 과목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분계 잘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나오면 모야가 저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세팅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한번 풀어보세요. 1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푼 거 참고하셔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음에 9번 같이 보시면은요. 상품 40만 원을 매입했죠? 매입하면 들어오니까 차변의 상품 4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금은 수표 발행했대요. 뭘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 그럼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자산의 감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맞으면 3점. 그리고 적는 것보단 시험이기 때문에 입력이 더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잘못 적었는데 맞게 입력하는 경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적긴 잘 적었는데 잘못 입력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 시험 보기 전에 또 설명드릴 건데, 시험 보시면 그날 저녁에 답안지가 떠요. 그래서 그날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대충 알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65점에서 75점 사이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아요. 근데 80점 넘었어 그럼 붙은 거고, 50점대 나왔어 그러면 떨어진 건데, 한 5점 정도는 역전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입력을 잘못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66점인 줄 알았는데 72점으로 붙으신 분 있고, 73점인 줄 알았는데 69점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입력을 잘못한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다 끝났다 그래서 나오시면 안 되고 검사는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시간이 혹시 남으시는 분들은, 안 남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남으시는 분들은 검사는 한번 나오시고 하면 좋은데, 검사하기 전에 지쳐갖고 마른 검사를 하는데 눈에 안 들어와요 솔직히. 저야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니까. 저 지금까지 시험 보면서 컴퓨터 3번 꺼진 적 있어요. 시험 열심히 보는데 꺼졌어. 그럼 저는 그냥 꺼졌는데요 그리고 저 할 거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컴퓨터 꺼지잖아요. 그러면 내 뇌도 같이 꺼져요. 지금까지 시험 보면서 컴퓨터 꺼지신 분이 한 7명 정도 있었는데 2명은 붙고 5명은 떨어졌어요. 거기 진짜 잘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맨날 90점 넘고 이런 분. 3문제 안 풀었대요. 그리고 본인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멘붕 와갖고. 그래서 시험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같이 보시는 분도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핑계 없는 무덤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 69점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옆에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7번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손 들고 자기가 학원 강사래요. 전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자기가 학원 강사인데 이런 문제 처음 본다고. 당연히 처음 보겠죠. 처음 나온 문제니까. 근데 그 얘기를 7번 하는데 안 그래도 문제 안 풀리는데 집중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떠드니까. 계속 쑥덕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엔 진짜 화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69점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핑계를 만드는 거죠. 저 인간 때문에 난 떨어진 거야.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옆 사람이, 그러니까 같이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저도 시험을 꽤 많이 봤는데, 시험 보신 분 중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자기 시험 끝났다고 복도에서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는 애도 있었어요. 옆에 사람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고 시험 끝났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더라고요. 네. 그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래갖고 감독관들 다 나와갖고 조용히 하라고 다 한마디씩 한 적도 있고, 시험 보다가 저 뒤통수 맞은 적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시험 다 끝나고 일어나갖고 자기 가방을 돌려서 맨 거죠. 근데 얘가 오다가 내 뒤통수한테 때린 거죠. 그런 적도 있고 가면서 내 모니터 친 사람도 있었고. 왜냐면 저희 정도면은 되게 넓은 거예요. 진짜 좁은 데 가면요, 이거 조금만 빼면 뒤에가 다 와요. 그러면 가다 보면 본인이 조심한다라고 해도 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시험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감독관 잘 만나면은요, 추가 시간 줘요. 감독관 잘못 만나잖아요, 얄짤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도 좀 있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번까지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 많이 하세요. 어떤 질문 많이 해야 되냐면, 차변 먼저 해야 되냐, 대변 먼저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 안 정해져 있고요. 그냥 내가 차변 알면 차변 쓰시면 되고, 대변 알면 대변 먼저 쓰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차대변만 완성시켜서 그게 맞으면 맞는 거지, 어디 먼저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얼마예요? 5,000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의 신문 구독료를 뭐라 그러냐면 도서 인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실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놓고 다니실 분들은 저기 위에 비어 있죠. 위에다가 여기요, 여기 앞에 여기 위에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놓고 다니셔도 돼요. 네. 가지고 다니실 분들은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은 하지 마십시오. 나 가서 볼 거야. 안 봅니다. 그냥 갖고만 다니는 거예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집에서 웬만하면 공부 안 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려고 오늘 공부해야지 그러면 뛰쳐나가요, 도서관으로. 네. 생각보다 집에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실 거면은 교재를 보지 마시고 일단 초반에는 그 외우라고 드린 거 있잖아요. 쪽지 시험 보는 거.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도서 인쇄비는 이때 쓰는 거예요. 책, 도서랑 그 다음에 잡지, 그 다음에 신문, 그 다음에 사진 현상, 그리고 요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명함 인쇄. 그래서 명함 인쇄할 때도 도서 인쇄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명함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전 명함에 징크스 있어서 전 명함 안 만들어요. 저 명함만 만들면 한 달 안에 싸우고 그만둬요. 그리고 마지막 회사 다닐 때에도 제가 분명히 부탁드렸거든요. 면접 볼 때 제가 명함에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2달 후에 출근했는데 명함이 있더라고요. 2주 후에 상무님하고 10,000원 때문에 대판 싸고 때려쳤잖아요. 그냥 징크스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집에 안 쓴 명함만 5개 있었어요. 회사별로. 그래서 저는 명함을 못 만들어요. 왜냐면 이게 징크스가 돼버려서. 그래서 징크스 이런 거 만들지 마십시오. 괜히 신경 쓰여요. 간혹 가다가 선생님 명함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냥 제 얼굴이 명함이에요.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